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대저택의 주인은 단 한 가지 능력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벤버. 한때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불립니다. 현재는 대저택에서 수영을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숨기지 않습니다. 트레이딩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전 세계 팬들과 나누며 돈보다 가치 있는 배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트레이더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는 단순한 성공자가 아니라 진정한 멘토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차트 앞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수십 시간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진이 빠질 때 그는 단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매매를 끝내버립니다. 놀랍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핵심 포인트만 콕 집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지 하며 그의 비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핵심 매매법의 힌트를 흘렸는데요. 그는 아무 때나 진입하지 않고 수많은 구간 중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쏟아내는 특정 타이밍만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진입하고 목표 수익 구간에 도달하면 바로 청산하죠. Genau, eine 5-minütige inverse Fair Value Lücke. Sobald wir darüber schlossen, wollte ich einen Trade ausführen. Bei diesem Pullback konnte ich dann einsteigen. Sicherer Stopp unterhalb dieser Spanne. Man hätte auch unter dieses Gesamttief gehen können, aber für mich ist das sicher. Wenn der Kurs darunter fällt, ist die Erzählung wahrscheinlich ungültig. Und ich bin froh, aus dem Trade raus zu sein. 마이클의 매매법을 자세히 보면 그는 대부분 공정가치갭, 페어밸류갭의 리테스트 구간, 즉 가격이 불균형을 메우러 되돌아오는 지점을 매매 타점으로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공정가치갭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이클이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었던 핵심 원리가 어떻게 이 개념 하나에서 출발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페어밸류갭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페어밸류갭, 즉 공정가치갭은 시장의 불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수세와 매도세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완전히 깨졌을 때 생기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3개의 연속된 캔들이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캔들의 고점과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이 서로 겹치지 않고 그 사이에 가격이 닿지 않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정가치갭, 영어로 페어밸류갭, 줄여서 FVG라고 부릅니다. 이 FVG가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쪽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매수자의 힘이 너무 강해서 매도자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혹은 반대로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매수자들이 가격 방어를 하지 못할 때 이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구간, 즉 가격이 공정하게 교환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페어밸류갭인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불균형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 즉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이클 같은 스마트머니 트레이더들이 노리는 순간이에요. 그들은 이런 불균형이 생기면 아하, 시장이 곧 이 갭을 메우러 되돌아오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이 리테스트 구간을 고확률 진입 타점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시장은 단순히 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스마트머니가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는 구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력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공정가치갭이 생겼다는 건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매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이 구간에는 팔고 싶었지만 팔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기회를 놓친 매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자리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가격이 한 번만 다시 올라와 준다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이런 심리가 쌓이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가격대를 다시 찾아가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시간이 지나 다시 그 FVG 구간, 즉 이전의 불균형 영역까지 되돌아오면 매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를 시작하죠. 그 결과로 그 구간이 리테스트가 되며 시장은 잠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마이클 같은 트레이더들이 진입을 노리는 타이밍이에요. 그는 시장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이 짧은 찰나를 정확히 포착합니다. 결국 가격은 공정가치 갭까지 하락해 균형을 맞춘 뒤 다시 본래의 상승 추세로 강하게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FVG, 리테스트 매매의 핵심 원리이자 스마트 머니 트레이더들이 매일 기다리는 돈이 되는 구간인 것이죠. 이번에는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공정가치 갭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FVG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개의 연속된 캔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캔들의 저점과 세 번째 캔들의 고점이 겹치지 않아야 하죠. 이렇게 두 캔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그 구간을 시장 불균형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매도세가 너무 강해서 매수자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불균형한 지점을 다시 찾아가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가격이 한번 급락한 뒤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그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이런 하락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FVG를 CB, 즉 셀 사이드 인밸런스, 바이 사이드 인에피시언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상승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FVG를 BC, 바이 사이드 인밸런스, 셀 사이드 인에피시언시라고 하죠.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BG는 상승 추세에서 매수세가 너무 강해 매도세가 균형을 맞추지 못한 상태. 12는 하락 추세에서 매도세가 너무 강해 매수세가 제 기능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두 구간은 단순히 갭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유동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12 구간을 되돌아 메우는 순간 그 지점은 숏 포지션, 즉 매도 진입 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균형을 해소한 뒤 다시 원래의 하락세를 이어가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패턴을 이해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어디까지 되돌릴지 그리고 어디서 다시 추세를 이어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클이 단 1시간 만에 시장을 분석하고 정확히 타점만 골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가치 갭이 다 강력한 신호는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이런 구간이 있죠. 분명히 공정가치 갭이 발생했고 이후 가격이 갭을 메우기 위해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 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공정가치 갭 매매입니다. 즉 단순히 갭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나 매도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정가치 갭의 승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갭이 생기고 곧바로 리테스트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공정가치 갭은 시장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매도자들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상태, 즉 균형이 무너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갭이 생기자마자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곧바로 리테스트를 한다면 이건 강력한 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순간 시장이 균형을 다시 맞춰버렸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찢어진 고무줄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이 이미 갭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짜 강력한 공정가치 갭이라면 갭 형성 후 일정 기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아직 메우지 않은 빈 공간을 남겨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리테스트가 나와야 시장이 다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공정가치 갭은 바로 리테스트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요건은 리테스트 캔들의 종가 위치입니다.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캔들의 꼬리가 종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캔들의 꼬리는 갭 내부로 들어왔다가 결국 종가가 갭 위쪽에서 마감됐다면 그건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공정가치 갭이 여전히 유효하고 리테스트 완료 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봉이 갭을 완전히 뚫고 내려가며 종가가 갭 아래쪽에서 마감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하락세가 갭 수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가치 갭이 무효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절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캔들의 꼬리가 갭 하단을 뚫었지만 종가가 갭 내부에서
마감된 경우입니다. 이럴 땐 유의합니다. 꼬리가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매수세가 들어와 가격을 다시 갭 내부로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즉 시장이 여전히 그 갭을 방어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종가의 위치와 리테스트 타이밍입니다. 공정가치 갭 매매는 단순히 차트에 빈 공간이 생겼다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갭이 아직 살아있는 수급 불균형인지를 읽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강력한 공정가치 갭을 찾아 승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강력한 페어 밸류 갭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차트를 보면 페어 밸류 갭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갭 영역의 중간 지점이 이전 고점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리테스트 구간이 오면 이전 고점의 저항대는 지지선 역할로 바뀌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에서 공정가치 갭이 등장했습니다. 갭 중심선을 연장해보면 이전 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공정가치 갭 리테스트 이후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공정가치 갭을 찾는 방법은 유리한 가격대에 있는 공정가치 갭을 찾는 것입니다. 매수 타점을 찾는 경우 낮은 가격대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의 힘이 더 강력하고 높은 가격대에 있는 페어 밸류 갭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여러 개의 갭이 생겨났다면 낮은 가격에 있는 공정가치 갭의 리테스트 자리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여러 개의 공정가치 갭이 등장했을 때는 반대로 높은 가격대에 있는 공정가치 갭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 낮은 가격대의 공정가치 갭의 기준이 애매하죠. 따라서 매매에 진입해야 할 강력한 공정가치 갭을 찾는 구체적인 기준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왼쪽 도구함에서 간박스 도구를 선택합니다. 박스를 임의대로 그려준 뒤 박스를 2번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모습 탭에서 가격 레벨은 0, 0.5, 1을 제외하고 모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제 설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추세에서 여러 개의 공정가치 갭이 생겼을 때 최저점에서 고점까지 간박스를 그려줍니다. 이제 2개의 큰 박스 영역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상당 영역에 있는 공정가치 갭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상당히 상승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한 힘이 약한 자리입니다. 반대로 하단 영역 갭에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거래를 해줘야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최고점부터 최저점을 이어준 간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상단 영역의 갭에서만 매도 타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건은 바로 기준 영역을 돌파한 구간에서만 매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공정가치 갭이 생겼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장 구조가 깨진 뒤에 만들어지는 갭만 진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이전 고점을 확실히 돌파한 다음에 등장하는 공정가치 갭에서만 진입해야 합니다. 이전 고점을 뚫어준 이 지점을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즉 시장의 구조의 돌파라고 부릅니다. 이 BOS가 발생했다는 건 이제 시장의 주도권이 매수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BOS 이후에 등장한 공정가치 갭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때 갭을 메우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공정가치 갭을 살짝 메운 뒤 다시 강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큰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이런 구간을 볼까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는데 공정가치 갭이 생겼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BOS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면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손절이 나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하락 추세를 보죠. 이전의 전저점을 확실히 뚫어준 BOS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건 시장의 힘이 완전히 매도세 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바로 직후 새로운 공정가치 갭이 등장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격이 갭을 메우기 위해 살짝 눌림을 주는 순간 그게 바로 시장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기 전에 숨을 고르는 자리죠. 여기서 진입한 트레이더들은 이후의 급락을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BOS 이후에 공정가치 갭에서만 진짜 신뢰하라. 그저 갭이 있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신호가 먼저 나와야 그 갭이 비로소 강력한 진입 근거가 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승률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페어밸류 갭의 진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는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BOS입니다. 이건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바뀐 자리입니다.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했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제 BOS 이후 차트를 자세히 보면 페어밸류 갭이 여러 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갭이 진짜 갭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려야 할 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갭이에요. 그걸 찾기 위해 이렇게 감박스를 최하단부터 최상단까지 그려줍니다. 이 감박스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상단 쪽에 있는 갭은 약한 추세에서 형성된 거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갭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돼요. 반면 하단에 있는 갭에서의 중심선을 보면 이전 고점과 정확히 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 고점이 지지선 역할로 바뀌면서 그 위에 생긴 공정가치 갭은 가장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이 갭을 메우기 위해 눌림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캔들의 종가가 갭 내부 혹은 갭 영역 위에서 마감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순간이에요. 3연속 캔들간 갭 발생, BOS 등장, 지지저항과 일치, 갭 내부 종가 확인. 이제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이 바로 완벽한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죠. 손절가는 페어밸류 갭 영역 하단 밑으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익비 1:3 구간으로 잡아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반등하면서 목표가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FVG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BOS 이후 구조적 근거 위에 있는 강력한 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제대로 이해해도 무작정 진입하는 트레이더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에서 페어밸류 갭 매매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강하게 하락하면서 이전 전저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 시장 구조가 하락 방향으로 무너진 자리입니다. 이건 매도세가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뜻이죠. BOS 이후 바로 공정가치 갭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반등하는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리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하락하는 음봉이 등장했을 때 여기가 바로 숏포지션 진입 구간입니다. 손절가는 공정가치 갭 상단 바로 위로 설정하고 목표가는 손익비 1:3 구간으로 잡아줍니다. 하지만 진입 이후 가격이 손절가를 터치하고 상승했습니다. 즉 완벽한 셋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이 발생했는데요.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무리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FVG 구간이라도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정가치 갭 완벽해 보이지만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바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은 완벽하지만 시장은 늘 불안전합니다. 마이클은 이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손절을 감수하는 대신 그 원인을 패턴의 반복성에서 찾기 시작했죠. 그는 수백 개의 공정가치 갭을 분석하며 상승으로 이어지는 갭과 실패하는 갭 사이에 공통된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갭은 구조 돌파 직후 나타났고 어떤 갭은 거래량의 급증한 지점에서 형성됐으며 어떤 갭은 특정 시간대에만 강한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패턴을 쌓고 또 쌓으면서 마이클은 마침내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정 확률로 반복되는 FVG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한 결과였죠. 그는 패턴들을 수치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FVG가 얼마나 높은 상승 확률을 가졌는지를 계산하고 그 확률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새로운 FVG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표의 이름은 콘크리트 갭 지표입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확실한 근거 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한 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감에 의존했던 FBG 매매를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지표는 단순히 갭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그 자리의 상승 확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즉, 수많은 트레이더가 감으로 판단하던 영역을 이제는 숫자로, 확률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감의 게임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구조적 분석, 마이클은 그렇게 공정가치 갭을 넘어 진짜 콘크리트 전략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마이클이 만든 콘크리트 지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기존의 페어밸류 갭 분석 방식을 완전히 자동화시켰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갭은 공정가치 갭이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일일이 갭을 찾고 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균형 구간을 지표가 바로 포착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상승 추세에서는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건 매수세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정가치 갭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색상 하나로도 지금 시장이 매수세 중심인지 매도세 중심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콘크리트 지표는 단순히 갭을 보여주는 걸 넘어 그 갭의 강도와 신뢰도를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이 퍼센트 값은 0%에서 100%까지 표시가 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페어밸류 갭의 신뢰도는 상승합니다. 마이클은 수천 번 이상의 백테스팅을 통해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페어밸류 갭의 신뢰도가 30% 이상일 때 반등의 강도가 월등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신뢰도 30% 이상일 때 시장 참여자들의 실제 매수 의지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갭을 채우지 못한 30% 이하 구간에서는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지속력이 약하고 다시 갭 하단을 무너뜨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콘크리트 지표가 보여주는 이 퍼센트 값 하나로 지금의 FBG가 단순한 소음인지 아니면 강력한 반전 포인트인지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콘크리트 지표는 시장 구조, 색상, 그리고 확률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트레이더는 감이 아닌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콘크리트 갭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시는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참고로 이 지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봉, 시간봉, 일봉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상승 추세에서 공정가치 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갭 하단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바로 그때 콘크리트 지표가 자동으로 빨간색 페어밸류 갭을 표시해 줍니다. 이건 시장의 방향이 매도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가격이 갭을 메우기 위해 한 차례 되돌림을 주며 갭 영역 안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지표의 수치는 하락 강도 50.9%로 표시됐습니다. 신뢰도의 기준은 30% 이상일 때 진입, 30% 이하는 관망이었습니다. 지금은 50.9%,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 음봉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갭 상단 위로, 목표가는 상승 추세의 전환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새로운 하락 갭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강도 수치가 79.4%로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하락세가 유지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이후 또 다른 하락갭이 발생했고 이번엔 40%로 표시됐습니다. 여전히 기준선 30%를 상회하고 상승 전환 신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숏 포지션을 홀딩합니다.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전 저점을 상향 돌파하는 BOS,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콘크리트 지표가 녹색의 상승, 페어밸류 갭을 표시해줬습니다. 이건 시장이 하락 구조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기존의 숏 포지션은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콘크리트 매매의 핵심이죠. 명확한 신호가 나오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콘크리트 지표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절은 짧고 익절은 크다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 대비 리워드 비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략입니다. 앞서 진입 시 손절은 갭 상단 위로 짧게 설정했고 익절은 추세 전환 구간까지 길게 끌고 갔죠. 요약하자면 공정가치 갭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동으로 페어밸류 갭이 그려지고 여기에 30% 이상의 확률까지 충족되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매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익절 이후 상승 페어밸류 갭이 형성되면서 콘크리트 지표가 자동으로 녹색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하지만 이때는 가격이 갭을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확률 수치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직 시장이 리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등의 확률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간에서 새로운 페어밸류 갭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갭 영역 안으로 하락하며 리테스트를 완전히 진행했죠. 이때 콘크리트 지표의 34.5%의 상승 확률이 자동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준선인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구간은 통계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양봉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은 상승 페어밸류 갭 영역 하단 밑으로, 익절은 다음 하락 추세 전환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즉 상승이 끝나기 직전 구조가 무너지는 자리까지 수익을 노리는 것이죠. 진입 이후 가격은 예측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또 다른 상승 페어밸류 갭이 형성됐습니다. 이번엔 33.7%의 상승 확률이 표시되었죠. 여전히 기준선 이상이기 때문에 포지션은 계속 갖고 가겠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콘크리트 지표의 확률값이 계속 30% 이상을 유지하는 한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결국 시장은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며 갭 기반 추세를 완전히 이어갔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던 시장에서 드디어 중요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전 저점을 높이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BOS가 발생했습니다. BOS의 출현은 단순한 눌림목이 아니라 이전 상승 구조가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즉 매수세가 힘을 잃고 매도세가 시장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콘크리트 지표가 자동으로 빨간색 하락 페어밸류 갭을 표시했습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신호죠.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전량 익절, 모든 롱 포지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 파동에서 우리는 콘크리트 지표가 제시한 30% 이상의 확률 구간만 선택적으로 진입했고 확률이 유지되는 동안만 포지션을 홀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익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후 가격은 실제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 지표가 단순히 진입 신호뿐만 아니라 종료 시점까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이후 시장은 상승 전환 신호 없이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하락 페어밸류 갭이 등장했습니다. 콘크리트 지표는 이 구간을 자동으로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갭을 메우는 리테스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리테스트 이후 다시 강한 하락 음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중요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콘크리트 지표에서 표시된 하락 확률은 75%, 기준인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음봉의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하락 페어밸류 갭 영역의 상단 위로 설정하고 익절은 상승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대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예상대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가격이 하락 공정가치 갭의 상단을 상승 돌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구조적 신호입니다. 페어밸류 갭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갭을 돌파했다는 건 매도세가 더 이상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만약 좀 더 신중하게 시장의 전환을 확인하고 익절을 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승 페어 밸류 갭이 새로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다르면 매수세가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가격이 반등하면서 새로운 상승 페어 밸류 갭이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표는 이를 자동으로 녹색 영역으로 표시해 줍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전량 숏 포지션을 익절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보수적이지만 안전한 방식으로 시장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한 뒤 수익을 실현하는 접근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했던 구간들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는 상승 페어 밸류 갭을 메운 뒤 반등하는 지점에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하락 페어 밸류 갭이 새롭게 등장한 자리로 잡았죠. 즉 상승세가 끝나고 하락 전환이 시작되는 구조적 변곡점에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후 숏 포지션은 하락 페어 밸류 갭을 메운 뒤 다시 하락하는 음봉에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가격이 하락갭 상단을 상승 돌파하는 순간, 즉 하락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이처럼 콘크리트 갭 전략은 단순히 갭을 보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와 확률을 결합한 시스템 매매입니다. 페어 밸류 갭의 4가지 조건과 확률 수치, 이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전략으로 완성된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페어 밸류 갭의 기본 매매법과 이를 개선한 콘크리트 갭 지표의 작동 원리, 활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콘크리트 갭 지표는 현재 골드핑거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지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공정가치 갭을 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분석하고 확률로 판단하는 트레이딩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